안녕하세요. 힐링마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식재료 정보들과 함께 식재료를 이용한 쉽고 힐링이 되는 채소 요리 그리고 베이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맛있지만 365일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감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감자,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성분들이 참 많은 우리 몸에 좋은 감자를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찾고 공부한 내용들로 알차게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감자에 대한 효능과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그리고 조리 시 주의사항 및 보관법에 대해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감자 효능. 첫 번째, 감자에는 칼륨이 100g당 약 396mg으로 아주 풍부해 나트륨을 잘 배출하여 혈압 관리에 좋습니다. 칼륨은 열에는 손실이 되지 않지만 수용성으로 물에 잘 녹아나와 칼륨 섭취를 위해서는 삶거나 데치는 것 대신 생으로 드시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칼륨이 많으니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혈관 건강입니다. 감자를 포함한 브로콜리, 시금치 등 푸른잎 채소와 동물의 내장에 들어가 있는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동물의 내장에는 이에 불필요한 지방 섭취들도 많아질 수 있어 알파리포산 섭취를 위해서는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알파리포산은 지방산의 일종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혈관계 염증 감소에 도움을 주어 동맥경화와 같은 동맥질환을 억제, 고지혈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알파리포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알파리포산은 글루타티온과 함께 강력한 해독작용이 있으며 다른 항산화제를 재생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 E, 글루타티온 등 섭취 시 알파리포산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해독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해요. 또한 알파리포산은 뇌에 작용하는 항산화제로 기억력 개선에 좋으며 AMPK, 즉 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효모에서 동식물에 이르는 모든 진핵세포에서 발견되는 인산화 효소 중 하나로 세포 에너지 향상성 조절에 관여하는데 이 AMPK는 뇌의 시상하부의 작용에 식욕을 느끼게 하는 효소라고 합니다. 이때 알파리포산은 이 효소 분비를 감소시켜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해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세포의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인슐린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므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게 되어 당뇨 개선에도 좋습니다. 알파리포산의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하루 권장량이 2400mg이며 과다 복용 시에 오히려 산화 촉진으로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다고 하고 간 효소를 변화시켜 간과 유방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알파리포산 흡수 시 비타민 B를 활용해 소모가 많아진다고 하니 과도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의 혈관 건강 효능 관련해 알파리포산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럼 이어서 빨리 감자 효능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자 효능 세 번째는 피부 미용입니다. 감자는 사과보다 3배 더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자 100g에는 20에서 약 23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으며 감자 2개 정도를 먹으면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을 충족합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C와 함께 판토텐산, 플라본 성분, 리프산 등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한 해독,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어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특히 감자의 비타민 C는 전분으로 쌓여져 있어 열에도 파괴되지 않아 조리해 드셔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감자 효능 네 번째, 관절염에 효과적입니다. 생감자는 관절염뿐 아니라 각종 염증 억제에 탁월한데요. 폴리페놀 중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퀘르세틴과 준 필수 아미노산의 L-아르기닌이 함유되어 있어 이런 성분들이 염증 완화 및 예방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C와 미네랄 성분들이 산화되어 발생한 염증을 중화시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퀘르세틴이나 비타민 C는 열에 강하지만 다른 항산화 성분들을 포함해 소염작용을 위해 섭취 시에는 생감자가 좋다고 합니다. 감자의 효능 다섯 번째,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감자는 위장에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성분들이 위장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선 위장이 좋은 이유 첫 번째, 영국의 잉어로버츠 교수는 감자에서 위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 항박테리아 성분을 밝혀냈는데, 이 성분은 속쓰림, 위염, 위궤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장에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생감자의 전분이 천연제산제 역할을 하여 위산을 중화시켜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염 및 위궤양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생감자즙을 갈아서 가만히 두면 아래에 가라앉는 것이 전분인데요. 이 생감자 전분은 저항성 전분으로 당뇨, 비만, 대장암, 결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장내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어 점막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감자의 전분에는 칼륨, 칼슘, 인 등 각종 영양소, 통증을 완화시키는 성분, 위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감자를 즙으로 갈았을 때 전분층 위의 수분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전분에 있는 일부 성분이 녹아있고 거품에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 모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유불급이겠죠?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적정량을 지키는 생감자즙 레시피와 이외에 감자를 이용한 베이킹을 감자 2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장에 좋은 세 번째 이유는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생감자에 있는 비타민 B 복합체 중 B5에 해당하는 판토텐산은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L-아르기닌은 식도, 위, 장 점막의 얇은 막을 만들어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활성산소와 헬리코박터균 독성을 낮추어 손상된 조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위장에 좋은 마지막 이유, 두 번째 이유에서 설명드린 팩틴이란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됨으로써 장환경 개선을 돕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한의학에서는 대체로 생감자는 소염 해독작용, 찐감자는 기를 보하는 보기작용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까지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드시는 방법과 보관법, 조리법에 대한 설명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한숨 고르고 다음에 이어보셔도 좋고요. 나는 지금 뒷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감자의 칼로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감자는 100g당 생감자 66kcal, 삶은 감자 72에서 73kcal, 찐 감자는 83에서 84kcal, 구운 감자는 92에서 93kcal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쌀밥 한 공기 210g에 약 313kcal임을 감안할 때 감자는 같은 210g에 약 138kcal에서 198kcal로 낮은 편이고, 앞서 감자의 효능에서 리포산 성분과 저항성 전분으로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조리법에 따라 100g 섭취 시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0에서 100으로 수치해야 한 GI 지수는 80에서 95로 70 이상이고, 당 지수에 각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일회 섭취량 100g당 탄수화물 양을 곱해 백분율하여 실제 일회 섭취량당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는 GL 지수, 즉 당 부하 지수 또한 10.44로 낮지 않습니다. 참고로 GL 당 부하 지수는 10 이하를 낮게 보고 20 이상은 높게 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내당증이 있으신 분,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셔야 하는 분께는 꺼려지는 식재료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는 감자를 밥 반찬 대신 쌀밥 대신 드시는 것으로 하고, 당근이나 오이, 양배추 등 당 지수가 낮은 채소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당 관리와 함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이어서 보관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아무리 생감자가 좋고 껍질에 좋은 영양 성분이 많다 하더라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많이 알고 계시는 싹이 난 감자와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솔라닌이란 성분은 섭취 시 구토, 복통,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열을 가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성분입니다. 싹이 나거나 녹변한 감자는 드시지 않도록 합니다. 단 싹이 난 부분이 일부분이고 부위가 작다면 싹이 눈까지 충분히 깊게 도려내고 녹변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도 그보다 더 많이 깎아내어 가열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감자가 싹이 나지 않고 녹변하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풍이 잘 되고 차광이나 그늘진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도 내외의 서늘하고 통풍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 후 감자 표면의 습기가 마르면 키친타올이나 신문지 등으로 하나씩 감싼 후 박스에 담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 가능하고, 사과를 함께 두면 사과의 에틸렌가스가 발화를 늦춰 몇 달을 보관해도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감자를 하나씩 감싸지는 않더라도 그늘진 곳에 채반이나 열어둔 박스에 사과와 함께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보관 방법입니다. 반대로 양파와 같이 수분이 많은 채소와 함께 보관하면 빨리 상할 수 있어 감자와는 따로 보관합니다. 감자를 냉장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습기를 제거하고 하나씩 감싼 감자를 지퍼백에 담아 5도씨 이상의 온도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냉장고 온도는 4도씨 내외로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보관 온도가 4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감자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 맛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전분이 당으로 바뀐 감자를 고온 조리 시 당과 아미노산 일종인 아스파라긴산에 결합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감자 조리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숨 고르기 한번 하시고 함께 이어가 볼게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아크릴아마이드는 이군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유전자 변형을 유발하며 동물 실험에서는 악성 및 양성 위 종양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발암성은 현재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량 이상 섭취 시 동물과 사람의 신경계에 독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 감자 등을 고온으로 조리했을 때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과 당인 글루코스의 화학적 반응인 마이야르 반응, 즉 많이 알고 계신 카라멜라 반응의 결과로 자연 발생합니다. 튀김식품의 함유 가능성이 높은 아크릴아마이드는 전분이 많은 감자와 곡류 등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할 경우 온도와 시간에 따라 생성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 조리 시 1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삶거나 끓이고, 튀김 온도는 160도를 넘지 않게 하며 오븐에서도 200도씨를 넘지 않게 오랜 시간 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빵과 냉동 감자는 에어프라이어로 200도씨 이상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평가원은 에어프라이기에서 감자튀김 500g 기준으로 최대 190도에서 30분 이내, 토스트 32g 기준으로는 180도에서 20분 또는 190도에서 15분 이내로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리 시간이나 조리 온도, 조리법 등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권장 규격을 정해 지난 12월 과자류부터 실행 규범을 마련, 향후 감자튀김, 커피류 등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2018년부터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감자튀김과 과자류, 시리얼, 빵류,
커피류 등 5개 제품 중 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감자 과자의 아크릴아마이드 검출량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감자튀김, 시리얼, 커피류, 빵류 순이었으며 50개 중 48개 제품이 유럽연합 기준 이내로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방안에 따른 가정에서의 감자 조리 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낮추어 안전하게 보관, 조리하는 방법 쏙쏙 잘 들리시도록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를 4도씨 이하 냉장 보관하는 것을 피하여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처음 구매한 감자를 180도에서 3분 튀겼을 때에 비해 상온에서 0에서 2주간 보관한 감자는 아크릴아마이드 성분 검출량이 감소, 이후로는 일정하게 나왔으나 4도씨 이하 냉장 보관한 감자는 일수마다 증가하여 7주 차에 냉장 보관한 감자를 180도에서 3분 튀겼을 때는 상온 보관한 감자 대비 10배 이상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온 보관한 감자의 전분이 포도당, 과당으로 많이 바뀌어 아스파라긴산과 결합하여 당단백을 만드는 마이야르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자는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겨울철 실외 4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곳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여도 흑색 신부병이 나타날 수 있으니 20도 내외의 온도가 적합합니다. 세 번째, 감자 구매 후 빠른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가열 시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량은 가열 시간 및 가열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가급적 조리 시간과 온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생성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므로 가급적 160도 이하의 온도에서 조리합니다. 120에서 140도에서는 생성량이 적고 160도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180도 이상에서는 현저히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튀김 온도는 160도 이하로, 오븐에서도 200도씨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재료의 고온 조리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으니 튀김은 160도 이하를 지키되 180도이면 2분 30초 이내로 조리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침지, 즉 물에 담그는 전처리를 통하여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온의 증류수에서 담근 후 고온 조리 시에도 생성량이 감소하지만 60도의 증류수에 45분 담그었을 때 생성량이 약 85%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오래 둘수록 당과 아미노산이 물에 씻겨나가 고온 가열 시 생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 온도는 가능한 60도 정도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에 오래 담궈 놓을수록 이외 미네랄, 수용성 비타민 등도 같이 빠져나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12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끓이는 조리식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지 않으니 튀김이나 굽는 것보다는 전처리 없이 삶고 조리고 찌는 요리법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자 과자, 빵, 시리얼 등을 오븐에 구워 만들 때는 황금색 정도로 나올 때까지 굽고 갈색으로 변하지 않게 합니다. 마이야르, 즉 카라멜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생감자를 튀길 경우 물과 식초 1:1 혼합물에 15분 정도 담그어 두면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성도 pH만 놓고 보았을 때 산성도 3의 액체에 담근 후 고온 조리했을 때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가장 적었고 pH 6 이상의 pH가 높은 액체에 담그었다 튀겼을 때는 생성량이 점점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냉동 보관한 감자는 일주일 정도 실온에 보관하면 당분이 다시 전분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효능에 이어 건강하게 먹기 위한 감자 보관 및 조리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자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담지 못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 자료는 아래 설명글에 안내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할 사항은 아래 설명글에 말씀드린 곳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감자로 만드는 힐링 감자 베이킹이 이어집니다. 감자편에 이어서 다음에도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는 식재료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